오계명님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형님.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잘 계십니까? 식사는 했어요? 오늘 제가 아이고 요즘 날씨가 하도 추워가지고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걱정이에요. 지금 하우스도 짓고 해야 되는데 하도 추워가지고 지금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익산 로컬 관련해갖고 지금 거기 컨테이너 거점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고. 오늘 제가 잠깐 시간 내가지고 아침에 그냥 오전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그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같이 이제 알았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탄수수란농법에 또 꽂혀갖고 거기에 열심히 또 매진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 양반이 참 상당히 좀 독특한 양반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고 정신세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분인데 좀 문제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이분이 다시 요즘은 그냥 농사에 대해서 이제 매료가 됐는가 봐요. 제가 아까 페이스북에 금방 올린 글이 이제 그분이 쓴 글인데 정말 딱 맞는 글을 써놨더라고요. 자연재배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 교육하는 문제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치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 실업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순하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의 욕심에 의해서 과보를 좀 시켜놓은 거예요. 다 자식들을. 농사도 똑같거든요. 지금 농사하고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는 그런 부분하고 딱 지금 매칭이 돼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현상이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사회, 뭐 경제, 정치, 문화, 뭐 농업 다 거의 아마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지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 그 밀양에서 일어났던 그 화재 사건 관련해 갖고 참 말이 많죠. 물론 이제 저는 그런 사건을 딱 보면서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다른 분들보다 틀려고 그런 거 같지는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보지 않아요. 그냥 현상만 보면 당연히 뭐 어떤 병원 측의 어떤 실수나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화재에 관련해 갖고 대처를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실수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화재가 발생해 갖고 수없이 많은 인명들이 정말 안타깝게 이게 그런 현상을 봤는데,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죠. 세월호 사건을 단순하게 뭐 사고로 보는 분들도 지금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 사고로 그냥. 좀 보수적인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단순 사고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냥 보이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통찰력을 가지고 보면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도 그렇고 뭐 계속해서 지금 화재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끊임없이. 왜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한 지금 의문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제가 아침에 올린 그 탄소순환농법에 관련된 탄소순환농법하고 자연재배하고는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확연하게 어떻게 보면 탄소순환농법은 지금 일본에서 아마 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쉽게 생각하면 유기농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대로 된 유기농법.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투입되고 있는 퇴비 성분들이 다 거의 식물성 퇴비입니다. 뭐 목재, 뭐 폐목재나 뭐 버섯, 배지 같은 거, 표고버섯 같은 경우 이제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버려지고 하는 것들을 땅속에 이제 묻어가지고 이렇게 재배하는, 예, 이제 토양에 이제 핵심을 두고 부엽토라든지 산속에 있는 낙이엽부 이런 것들을 이제 토양에 이제 투입을 해서 농사 짓는 방식이죠. 뭐 물 관리도 뭐 그렇게 하고 뭐 한데 이제 뭐 이렇게 뭐 농사 져갖고 뭐 잘 되고 오니까 뭐 그런 탄소 순환 농법들이 아무래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겠죠. 도덕현 씨 그 고창에 그
3천송이, 우리는 4천송이인가요? 저도 뭐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분이 하고 계시는 농법이 냉정히 얘기하면 탄수순환 농법이죠. 식물성 퇴비만 토양에 깔아가지고 이 정도 토양을 만든 상태에서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 건데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연재배 한번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제 말만 믿고 그냥 뭐 자연재배가 정말 어떻게 되더라, 정말 어떻게 이론적인 얘기만 듣고서 이렇게 뭐 흥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기가 직접 농사를 져보면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실상 토양이라는 자체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능력들이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물론 이제 계속 과학도 무시할 수 없고 과학적인 접근을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알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과학으로 밝힐 수 없는 다양한 어떤 에너지와 성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일단 탄소순환법은 그렇게 해서라도 수고를 좀 들여서라도 투입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식물성 퇴비만 자연재배는 이제 아무것도 투입을 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혼란이 오는 겁니다. 자연재배에 아무것도 투입을 하지 않는데 과연 이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의구심이 생기고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투입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그래도 나는 뭐 좀 친환경 농사를 짓고 싶고 유기농 농사를 짓고 싶다 하다 보니까 탄소순환농법에 이제 방향을 잡아서 현실적인 문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뭐 탄소순환농법 해보시면 저도 뭐 당연히 되겠죠. 뭐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관행농법도 마찬가지. 다 농사는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유기농이 정말 탄소순환 농법만큼만 제대로 이렇게 원칙을 지켜갖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 괜찮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적이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기농 자체는 농민들이 그동안 이제 스스로 퇴비를 자가 생산하지 않고 외부에 이제 의존하다 보니까 안 좋은 성분의 퇴비들이 자꾸 토양에 들어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연재배는 이제 그런 것조차도 한번 거부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자연재배 뭐 역사 가지고도 뭐 일본이 70년 정도 했다고 하는데 뭐 실상 우리 제 박찬용 선생님 그분 만났을 때 보니까 그분이 상당히 오랜 기간 하셨더라고요. 뭐 처음에 그 녹색혁명 막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해갖고 비료주고 했을 때부터 그분은 혼자 이렇게 막 자연재배를 했다고 하시고 지금 생각해 보면 비료 퇴비 나오기 전에 우리 모든 선조들은 실상 자연재배 농사를 다 지신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넓은 김제평야 이런데 퇴비를 머슴들이 퇴비를 다 만들어갖고 깔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수확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관계수나 이런 시설들이 과학적인 그런 것들이 접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천수다병퇴했죠. 거의 대부분요. 물론 이제 그때도 저수지를 만들고 해가지고 일정 정도는 물을 관리를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농사를 지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아마 지금처럼 화학비료 줘가지고 뭐 200평당 한 늑섬 나오거든요. 지금 평균 그렇게 양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할아버지 계실 때 제가 물어봤는데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옆 동네 사셨는데 한 2섬 정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2섬 그렇게 해갖고 아마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자연재배에서 노지가 됐든 비가림이 됐든 간에 투입하지 않아도 일단 지하수는 얼마든지 그 과학으로 투입을 해서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상 핵심은 수확량의 결정이 어디서 되냐면 결국 물하고 연관이 있어요. 지대가 예를 들고 뭐 양파가 요즘 뭐 대부분 논에서 많이 재배를 하는데 논은 이제 지하수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물의 노출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수가 좀 잘 안 되고. 그런데 똑같이 재배를 해보면 밭하고 뭐 어디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논이 더 훨씬 큽니다. 밭은 아무래도 지대가 높고 좀 배수가 잘 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아무래도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약간 작을 수밖에 없죠. 근데 더욱더 맛있고 단단한 게 아무래도 지대가 좀 높은데 배수가 잘 되고 결국은 수량은 물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자연재배 이렇게 해보면 저희도 뭐 12년 토양이 아무것도 안 넣었지만 처음에 이제 물을 처음에 충분히 넣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 이제 농민들 얘기는 포수비라고 그러는데
보습을 한 상태에 정식을 하고 오면 정말로 잘 큽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현상이냐면 이 수분 과다가 결국은 질소 과다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뭐 투입을 뭐 예를 들어 뭐 10년, 20년 이렇게 투입을 안 했다 해서 그러면 병이 완벽하게 없냐? 이건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어떤 환경 변화가 생기면 병이 옵니다. 뭐 갑자기 물이 없는데 물을 팍 준다든지, 물이 없었는데 갑자기 물을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물이 있었는데 물을 갑자기 이제 물이 뭐 물을 이제 통제를 하면서 이제 그럴 때 약간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병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온도도 마찬가지고, 뭐 갑자기 추운데 갑자기 뭐 좀 따뜻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너무 따뜻한데 갑자기 환기를 시켜갖고 추위에 노출시켰다든지, 이렇게 급작스러운 어떤 환경 변화가 생기면은 그것들이 스트레스가 돼갖고 병이 오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글에서도 본 것처럼 이 식물들이 상당히 영약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 입장인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식물을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식물한테 그냥 결국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이게 물 주고 뭐 양분 주고 하는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요, 내가 내 욕심에 의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으로 식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식물이 원하는 걸 다 그대로 그냥 농민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식물 입장에서는 뭐 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니 뭐 뭐 양분 주지 뭐, 그다음에 물 주지 뭐, 온도 따뜻하게 해주지 하니까 뭐 뭔 저기 식물 입장에서 노력을 하겠어요 스스로.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춰갖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되게 맞벌이에 해서라도 온갖 고통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온갖 고통을 다 받으면서도 맞벌이 해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쓸데없는, 필요 뭐 가르칠 필요성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하여튼 머리에 자꾸 그냥 똥만 집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빼야 될 것들인데 그렇게 가르쳐 놓고 나중에 결국 치지 못하고 계속 빈둥빈둥 놀고 있어요. 이게 청년 실업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어떤 3D 업종에 있는데, 아니면 뭐 농사지로 막 들어가겠습니까? 정신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한동안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요즘 보니까 농촌 현장에 뭐 장류 담는 것도 무슨 뭐 자격증 비슷하게 만들었대요. 이게 다 이게 지식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이수를 해야,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해야만이 그 자격증을 주고, 뭐 6차 산업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고, 이제 이런 꼬라지를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들이 예를 들어 그 전에 미생물을 알아갖고 공부해가지고 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 미생물을 담았습니까? 아니 그 뭐 된장 간장 고추장을 담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배움이라는 게 한편으로 뭐 제가 다 뭐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참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들을 나중에 자연재배나 이런 걸 통해서 해보면 알게 됩니다. 결국은 뭐 자연재배를 제가 주장하는 얘기는 해보면 아는 거예요. 절대 해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본 자는 알게 될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과로 체득화한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농사 짓다 보면은 특히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농사 짓다 보면 주변에 이제 꼬랑 가위 쪽으로 이렇게 풀이 많이 났고 하거든요. 그것들은 별 관심을 안 주잖아, 우리는. 내 작물이 아니고, 작물이라는 개념으로 안 보고 풀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 어느 순간에 쭉쭉쭉 커 있거든. 참 신기해요, 이게. 내가 관심도 없고, 그냥 별 신경도 안 쓴 것들, 양분도 주지도 않고, 뭐 물도 관리도 않고,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에 확 커 있어요. 근데 내가 막 자꾸 신경을 쓰고, 뭐 물을 주고, 온갖 정성을 들이면 징그럽게 안 커요. 정말 안 큽니다. 우리 김은, 우리 여기 애벌레 농장 우리 사장님 오셨네요. 참, 어제 고생 많았습니다. 로컬 관련해갖고도 어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진짜 그 어제 저희 농정국이 지금 출범한 지 1주년, 농정국이 없었거든요. 그 통합도시 되면서 농정국을 이제 없애고 기술센터로 이제 일어나면서 계속 농업이 위축되고 그랬는데, 현 정원유 시장님 이제 들어서면서 농정국을 이제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했는데, 정말 열심히도 하고 계시죠. 근데 나름대로. 근데 이제 큰 변화는 저는 없을 것 같고, 어제 제가 뭐 했던 얘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익산은 변호사 중심으로 성장을 한 도시거든요.
평야도 상당히 높고 오산이나 뭐 춘포 이런 데 상당히 높습니다. 김제평야하고 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벼농사 중심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과거에는 벼농사 가지고 계속 선거 때마다 수매가를 올려줬고, 지금은 또 이제 직불금 형태로 계속 농민 단체에서 주장을 해가면서 일단은 뭐 자기들 어떤 뭐 일단 노선을 좀 지키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안타깝지만 벼농사 중심에서 좀 농정이 약간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 틀에서 좀 벗어나야 새롭게 어떤 농업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농업이 이제 기득권이 됐었던 거죠, 농업이. 아니, 그 벼농사 중심의 그 농민들이. 지금도 뭐 500마지, 600마지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자기 중심으로 계속 농업 정책에 가주길 바라고 있겠지만, 솔직히 그동안 정말 소외됐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중앙정부는 제가 보기엔 국가 식량 차원에서라도 대농 중심의 정책을 펴야 되고, 지방정부, 지자체 이런 데에서는 수농 정책을 좀 철학을 가지고 확고하게 최소한 뭐 3개년, 5개년 계획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익산이 뭐 1년에 한 100억씩 해갖고 5년 동안 500억 세우면 제가 보기엔 수농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대농과 수농의 균형이 맞고 농촌에도 그냥 그런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탈하거나 나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영입되고 뭐 기능화 하시는 분들도 기초화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뭐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다 떠나는 건데요. 소농 정책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대농들은 어떻게 보면 성장할 만큼 그동안 보조금 받고 성장할 만큼 성장했거든요. 근데도 계속 대농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좀 많이 안타까운 게 그런 것도 있고, 익산의 솔직히 그 정체성, 그 농업의 특히 정체성은 좀 많이 희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주하면 뭐 참외 뭐 이렇게 뭐 좀 유명하죠. 다른 지역. 근데 익산은 있을 건 다 있거든요. 실상 있을 건 다 있는데 특별한 어떤 장목도 없고 어떤 특별한 어떤 농업 정책의 방향이 좀 별로 없어요. 완주처럼 기농기촌 뭐 1번지 아니면 로컬푸드 1번지 이런 방향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가식품 클러스터 있으니까 뭐 식품수도 1번지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농민 관련된 6차 산업, 그 다음에 식품과 관련된 그런 어떤 농업을 정말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지금 지자체가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달라야 되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완전 차별화가 되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창조성의 농업은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선두에 서고 있는 게 자연재배거든, 실상은. 근데 이것을 쉽게 도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행정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고흥이나 이런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고흥도 지금 3년인가 4년차 벼농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그 예산이 예를 들어 한 1억 정도 예산을 기계를 구입을 하는데 쓰더라고요. 기계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자연재배에서. 오히려 그 농민들이 생산한 벼를 그냥 그 지방정부에서 학교급식에 넣는다지 수매해주고 특별수매라고 봐야 되나요? 지자체에서 뭔가 자연재배로 제대로 확고하게 정말 최고의 안전한 농산물을 지면은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될 수 있게끔 지자체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수매제도를 부활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포나 오산은 정말로 거기로 예를 들어갖고 한두 분들이 지금 연근 재배도 하고 하는데 거기로 연근 밭을 다 만들겠습니까? 그 넓은 그 초지를, 아니 그 넓은 그 농터를. 결국은 벼농사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질로 가자는 얘기죠. 유기농업도 안 됩니다. 제가 유기농업 갖고는 안 되고요. 자연재배 하면은 충분히 가격을 받아갖고 서울에 정말 괜찮은 곳에 유통을 납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정말로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행정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농민도 그렇고. 협동조합을 보면은 그냥 맨날 직원들 탓을 하고 조합장 욕을 하고 임원들 탓을 하고 있지만 실상 가장 근본적인 우리 조합원들이,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의 주인 조합원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봅니다.
진짜 협동조합 보면은 뭐 할 말이 많죠. 어떤 그렇다고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그것을 정말 어떤 뜯어 고쳐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1억씩 가져가는 사람들 특별히 뭐 일도 않고 계속 농민들이 그냥 그 고생해갖고 노예처럼 살면서 그 사람들 미겨 살리고 있는 꼬라지잖아요. 이게. 이런 구조가 분명히 아주 잘못된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엔 농민들이 지금 하여튼 제 농민 대중을 탓하는 건 아니고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전수환 씨 우리 전무님 지금은 퇴직하셨겠죠. 제가 농협 얘기 자꾸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저희 뭐 협동조합은 큰 틀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직원도 그렇고 앞으로 협동조합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농민도 그렇고 이제는 정말로 뭔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답이 없어요. 뭐 일을 안 하려고 경제사범이 무조건 뭐 적자난다고 일을 안 하려고 이게 뭐 많이나 됩니까? 자연재배 관련해갖고 아까 그 탄소순환농법하고 이제 얘기를 계속 이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탄소순환농법은 대부분 이제 그 식물성 퇴비 이제 이런 것들 그 산야초 뭐 이렇게 산에 보면 산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낙엽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쌓였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농사 짓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뭐 자연재배의 큰 넓은 범주에 놓고 보면은 다 자연재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뭐 자연농이라고 해야 되나 넓게 보면. 근데 좀 독특한 것은 자연재배 독특한 것은 뭐 투입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물의 통제에 또 있어요. 물. 제가 뭐 그 물은 독이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뭐 물이 왜 독이냐 뭐 이렇게 좀 단순하게 좀 질문을 던질까 했는데 그 물이 물론 처음에 필요해요. 식물한테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물을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식물이 스스로 뿌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물을 찾아갖고 그리고 양분을 찾아갖고 뿌리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뿌리들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맛과 향 이런 것들이 진짜 아무리 탄소순환농법을 해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맛과 향, 그 당도 뭐 이런 저장성 이런 것들. 참외 뭐 이런 것들 제가 뭐 다 거의 뭐 이제 해보진 않지만 하여튼 냉장고에 넣으면 6개월 이상 가는 것 같아요. 6개월. 그렇다고 뭐 그게 6개월 지나서 그럼 뭐 상했냐? 그것도 아니거든. 거의 또 비슷비슷해요. 그냥 6개월 아마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오이 이런 것도 뭐 상온에 놔둬도 그냥 보통 한 달 정도 그냥 놔둬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탄소순환농법을 하든 자연재배를 하든 중요한 건 토양 속의 질소의 성분이거든. 질소의 성분들이 결국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거의 없어요. 자연재배 같은 경우 특히 계속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투입을 안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게 열매가 열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근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열립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순환농법에 투입을 해서 뭐 그런 성과가 있다 치더라도 투입하지 않아서 그런 성과가 있다 한다면 굳이 뭐 투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지금 세상에서 어떤 뭐 논쟁을 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제가 뭐 관행농법, 유기농법, 뭐 자연재배 이렇게 세 개를 나누면 거기 옳고 그름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선택을 하는 것 뿐이죠. 선택을. 그리고 자기 신념과 소신과 살아가는 거예요. 올해 제가 지금 포도 4년차 들어가거든요. 지금 12년 자연재배 투입하지 않은 땅에 포도 심은 지 4년 됐어, 4년. 그리고 이제 계속 땄고, 이제 올해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열릴 겁니다. 판매가 중요하죠, 판매. 이것을 정말 더 어떻게 자연재배 가치를 받아서 판매할 수 있을까. 작년에
제가 15,000원 받았거든요, 키로에. 택배비 별도 15,000원 받았어요. 택배비 별도 15,000원. 택배비 포함했나? 그때 별도인가?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예, 근데 이제 이 판매한 게 저희들은 중요한 상황이 지금 놓여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자연재배 하시는 농가들 제가 계속 하고 이렇게 교육해갖고 관심 있고 온 분들 이런 분들 다 이렇게 전화번호 저장을 해가지고 있거든요. 한 100명? 100명 정도? 그 외에 또 이제 알게 모르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나름대로. 이분들 잘 조직화 해가지고 누군가 정말 좀 유통에 뛰어들어갖고 자연재배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좀 나타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뭐 교육사업 쪽에 방향을 잡고 이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알아야 될 게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좀 건방진 얘기인데 제가 뭐 나이는 비록 많이 먹진 않았지만 자연재배를 그렇게 해오면서 그리고 농민의 활동을 쭉 해오면서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은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특히 자본주의가 막 이렇게 천민 자본주의가 막 극대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기적인 행태를 많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야가지기도 하고 상당히 이게 극단 이기주의적인 행태, 야가지기도 하죠.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뭐 농업 통해서 이렇게 보면 청년 농업이나 개농을 하신 분들이 특히 이제 그런 양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넓게 생각을 하면 어떤 거냐면은 결국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이렇게 야가지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고립되고 맙니다. 고립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세상에 뭐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다 정보화 사이에서 다 뭐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다 갖고 다니면서 다 검색하고 뭐 알 건 다 알고 있는 시대거든요. 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예요. 이제 안다는 게. 그냥 오히려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근데 요즘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머리로만 자꾸 뭔가를 알려고 하고 자꾸 머릿속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은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대학교라는 게 뭐 아이들 교육도 그렇지만 크게 배운다는 얘기, 크게. 정말 크게 큰 데짜면 크게 배운다는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 크게 배웠으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정말 뭔가 삶에 있어서 실천에 있어서 달라지는 그런 분명히 다른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거꾸로 배우면 배울수록 더 좀 이기적이고 야비하고 막 그런 행태를 보이더라고요. 지금 모든 그 진보 진영이 이제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진보 진영이 뭐 정의다 뭐 자기들 진보라고 하는데 뭐 민정당도 마찬가지. 지금 진보가 뭐 완전히 다 분해했다고 해요. 대명사.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잘나고 똑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에 분들이.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고 실천이고 행동이고 그 어떤 말과 행동의 어떤 일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그 간부나 지도자들이 어떤 그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결국은 대중들이 그걸 본받고 따라가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다 보니까 야비 이상해지게 이제 변절돼 버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문제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기농인들이 물론 저는 농업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은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긴 시간 동안 상당히 제도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열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농민들은, 그게 그 질소, 뭐 비료 주고 농약 주고 퇴비 주고 이런 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 그게 벗어나면
내 삶에 큰 이제 치명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기농인들은 좀 그렇지 않죠. 아무래도 좀 삶의 방식이 지금 도시에서 살았던 분들이랑 좀 뭔가 다릅니다. 근데 결국은 원주민들하고 화합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화합을 해가면서 좀 가야 된다고 보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안 불렀어. 아 진짜. 기농인들이 정말로 인사 잘하고 지역에 와서 원주민들하고 화합을 잘 하고 오면 뭐 사는데 뭔 지장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다 욕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농인들 아무래도 자기 어떤 도시에서 자본주의에서 아무래도 이제 도태됐고, 냉정히 얘기하면, 그래서 제2의 새로운 삶을 이 농촌에서 살기 위해서 뭔가 내가 여기서 확고하게 좀 노력하지 않고 하지 않는 한 내 삶의 유업을 받으니까 뭐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열심히 하여튼 살겠죠. 근데 이제 그런 방식들이 결국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혼자 고립되게 되는 겁니다. 저희 뭐 농민단체가 많이 있어요. 익산에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그 단체 장들, 뭐 예를 들어 로컬푸드라고 하면 뭐 이사장, 임원들, 그다음에 뭐 기농기촌이면 거기에 뭐 센터장이나 뭐 임원들, 기농기촌 협의회 뭐 거기 회원들, 임원들.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임기 동안은 정말 봉사만 하시면 돼요. 자기 농사 열심히 짓고 굶어 죽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회원들의 모범이 돼야 돼요. 정말 뭐 공무원들 연락받고 보조금 준다 해도 잘 못 받겠다 하고 회원들을 더 챙겨주고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지도자, 이런 분들이 오히려 앞으로 미래 사회에 같이 이 세상에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제가 뭐 이런 얘기 자꾸 뭐 한다고 뭐 어떻게 생각하든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저도 뭐 제가 뭐 농민회 활동하고 93년도, 아니 제가 몇 년도에 내려왔냐, 그 김영삼 정부 때 내려오니까 뭐 농기계 반값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때 당시 농민도 농기계 반값으로 산 분들 수 들어가죠. 뭐. 그거 팔아먹은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하여튼 저희 할아버지도 작은 할아버지도 뭐 논 10필지 정도 갖고 있었고, 전업농 얼마든지 저희 할아버지 돈 다 차지하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저도 이제 그때 그런 마음이 있긴 있었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많이 해갖고 정부 보조금 뭐 딱 한 번 받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하우스 시설 자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느껴봤죠. 야, 뭐가 문제인가, 이 영업사에.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그냥 내 자력으로 일어나야겠다. 힘들더라도. 굳이 뭐 공무원들한테 뭐, 떳떳하게 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정말로 자꾸 보조금 받아가면서 산다는 것 자체도, 내 성향상 맞지도 않고, 그리고 그게 이제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실제 보조금 지금 시대에 아마, 과거에는 이제 보약으로, 뭐, 살림을 구축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독약이 될 수도 있고, 쉽게 또 보조금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많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보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자기 부를 뭐 구축하고 그러진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게 가장 문제점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기적인 생각들이 그냥 누구나 다 팽배해 있거든요. 그냥 돈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들이. 사실은 정말 역설적으로 좀 건방진얘기일지 몰라도 오히려 돈 있는 놈들이 죽고 없는 놈들이 살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성경도 그렇지만 뭐 예언서나 비결서도 결국 가난한 자들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이 구원을 받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 사회가 있는 자 중심으로 가진 않는다는 얘기죠.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농업도 보면은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큰 변화의 물결이 지금 오고 있죠. 6차 산업부터 시작해갖고 쌀의 중심의 농업에서 결국 이제 다른 방식의 농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직도 많이 농민들이 특히 6차 산업 관련해갖고 가공 관련해갖고 보조금 받으려고 이제 혈안이 되고, 공무원들은 유착하고, 그냥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가 뭐 모릅니까? 우리가 그냥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주고 말고 오는데 지나치다는 거죠. 최소한 어떤 조직에 있어서 좀 공평하게 좀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경우에 익산도 보니까 저희가 협동조합, 익산 골프 협동조합 좀 조합원 600명입니다.
600명 순수하게 모인 조직이 아마 익사한 농민단체 중에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가장 크죠, 지금. 근데 이번에 뭐 4억 얼마인가 신청했는데 다 삭감당했어요, 완전. 거의 핵심적인 사업들은. 2018년 본 예산 관련해갖고. 근데 이제 웃긴 건, 거기에 어느 영농법인 단체, 국비 3억, 시비 3억, 6억짜리. 근데 그런 것도 통과가 됐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한 600명이 조합원이 한 명, 농사도 뭐 제대로 안 짓는 것 같고, 성과도 별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돈이 쓰인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적폐들이, 우리가 뭐 중앙정부의 큰 적폐, 뭐 요즘 뭐, 이명박이부터 시작해갖고, 뭐, 전두환이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많이 있죠. 근데, 친일 관련한 뭐 역사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굳은 약속 변해버렸나.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적폐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제 지역에 가보시면 면단위에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다 지역에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그 행정의 어떤 정치권의 인사들하고 행정의 공무원들하고 유착이 돼갖고 자기 삶을 참 부드럽게 잘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결국 그런 사람들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최소한의 보조금이라는 것은 이게 누구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반 조성 차원에서 기초를 닦을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늘상 그냥 해마다 받거나 뭐 수시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냥 자꾸 그냥 너무 정책얘기만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세상에 많은가 봅니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은 다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 아니야. 참고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하여튼 저는 자연재배가 사람의 심성도 아까 그래도 보면 시법이라고 써놨잖아요. 또 도법, 농법은 도법이다 이렇게. 수행이나 여러 스님들이 수행을 통해서 어떤 근원자의를 찾고 막 그러곤 하지만 뭐 농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마음을 닫고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가 이제 자연재배라고 보고, 자연재배는 어차피 내가 아무것도 넣지 않고 내 마음을 통제를 해야 되고 일정도 이렇게 욕심을 버리다 보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자연의 이치를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자식도 여러분 이제 냉정히 얘기하면 자식하고 부모가 남이 아닙니까? 남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해도 내 인생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이거든요. 실상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보면 남입니다. 인간의 어떤 인간 사이의 제도나 이런 법, 어떤 그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우리 관계를 갖다 보니까 그런 끈끈한 관계가 됐지만 냉정히 얘기하면 남이거든. 너무 무관심한 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사이가 지금과 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는 뭐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 70년대 뭐 8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고 스스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물질이 풍부해지고 세상이 막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신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정신들이 많이 지금 바뀌고 있죠. 바뀐다고 봐야 되는. 근데 이제 이대로 가만히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누군가가 재정립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특히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농사가 지금 뭐 양액재배 해갖고 뭐 스마트 뭐 융복합 뭐 이런 농업도 막 나오고 있어요. 양액재배를 중심으로 해갖고 뭐 최첨단 농법이라고 뭐 4차 산업혁명 해갖고 어쩌고저쩌고 하거든. 그것까지 아직은 이제 양액재배 논란이 분명히 있거든요. 화학자나 과학자들은 분자식이 같으면 똑같다고 보거든요. 뭐 어차피 그렇게 해도 뭐 열면 열리고 뭐 맛도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일단 그 문제는 분명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어떤 지금 공장형 축산도 마찬가지고 원예도 그렇고 스마트 뭐 그런 농업 이렇게 해갖고 뭐 양액재배에서 해갖고 뭐 유리온실 비슷하게 해서 뭐 재배되고 있는 채소도 맛에서 완전히 차원이 납니다. 맛에서 완전히 차원이. 그리고 양액재배 특히 요즘 막 딸기 막 나오거든. 딸기요. 딸기 대부분 출하되고 있는 게 다 이제 양액 고설 재배예요. 그냥 배지에다 16가지 원소를 넣고 그냥 물하고 그냥 같이 하고 재배하는 방식인데 그것도 문제가 엄청나게 될 수 있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도. 근데 거기에 또 농약도 엄청나게 치고 있고 이게는 농업이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조건들이 그냥 농민들 스스로의 어떤 변화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소비자가 알아요. 소비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실상 내가 살아가는 뭐 직업, 삶의 방식 이런 데 관심 있지 자기하고 관계없는 그러면서 늘상 의식주는 분명히 뗄라 뗄 수 없는 특히 먹는 문제와 관련 분명히 뗄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불구하고 엄청나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농민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별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일단 알면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순환농법이 뭐 일본서 막 시작한 농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유기농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물성 퇴비만을 중심으로 한 유기농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기농법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문제는 그 물이에요. 물. 자연재배는 그걸 찾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식물의 뿌리나 이런 미생물에 관련해 갖고 물이 물속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또 물이 없거나 건조하면 당연히 또 죽죠. 건조사에 의해서. 식물의 뿌리도 근무도 마찬가지고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성화가 말 그대로 안 된다는 거죠.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찾아오는 거거든. 우리가 아마 병도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뭐 암과 관련해 갖고 근데 이제 어찌 보면 핵심이 아마 산소일 수도 있어요. 산소 부족. 그 환경이 그럼 왜 산소가 부족해졌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도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다양한 원인. 근데 이제 그냥 평상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특별하게 특별한 환경이 아닌 이상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결국 먹는 거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좋지 않은 음식을 과하게 먹었을 경우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나쁜 음식이라고 해도 조금 먹는다고 특별하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실상은.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얘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뭐 유기농업이 됐든 자연재배가 됐든 관행농법이 됐든 결국은 지나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농민들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계속 지나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자본주의 환경에서 특히 돈과 관련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돈만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봐도.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 한번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삶들이 과연 올바른 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좀 일단 농업에 있어서 중요한 건 자유로움이잖아요. 자유로움. 내가 뭐 정말로 내 일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뭐 언제든지 피곤하면 좀 쉴 수 있다는 거.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매력이. 거기에다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결이 되면 정말로 지상천국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기촌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지 않더라도 정말로 삶의 방식을 도시에 살았던 삶의 방식하고 다르게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 진짜 냉정히 생각을 해보면 도시에서 그 자본주의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살다가 거기서 도태가 돼갖고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막말로 그냥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농촌에 온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아니 거기서 뭐 다른 직장을 얻어서 갈 것 같으면 굳이 뭐 농촌에 내려올 이유가 없죠. 근데 여기 와갖고도 결국은 그 농민들이 했던 그런 행위, 농약 주고 풀 주고 퇴비 주고 이런 행위, 그러니까 현실적인 행위를 계속 해가는 거예요. 뭔가 마인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새롭게 자기 삶을 좀 변화할 시도를 하진 않고 결국 여기 와갖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관행 농법처럼 똑같은 농민인 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농민들이. 참 그게 가장 안타깝더라고, 기농인들한테. 제가 만약 기농 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미친놈 소리를 들었더라도, 지금도 물론 자연재해하면서 미친놈 소리를 많이 듣고 있지만 뭔가 다른 방식의 농사를 짓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삶도 마찬가지고. 근데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삶. 그 공장형 축사, 지금 어제, 물론 이제 축산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뭐 돼지고기, 우리가 서민들 많이 먹는 게 돼지고기. 소고기는 좀 비싸서 잘 못 먹잖아요, 자주. 그리고 닭고기, 뭐 개고기. 뭐 개고기는 요즘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사람들. 그전에 비하면 이제. 동물 보호단체나 특히 뭐 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갖고. 근데 다 돼지, 아니 개, 돼지, 닭, 그 오리, 뭐 소, 이것들이 먹는 것들이 다 GMO 사료잖아, GMO. 우리나라에서 작업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료. 옥수수 작업합니까? 작업 못해요. 쌀 빼면 지금 5%인가요? 5%도 안 될 것 같아요. 4%? 식량 자급률. 국가의 식량 자급률이 4%. 쌀도 그 전에 100%가 넘었는데 지금 80몇 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또 막 수입쌀 때문에 그렇고 국내 쌀 생산량 하도 소비가 안 되고 안 먹으니까 재고가 많이 쌓이니까 올해 타작물 농사 지면 1헥타당 뭐 300 얼마인가 50만 원이다 지금 국가에서 올해부터 아마 지원해 줄 겁니다. 이런 현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식량 무기화되고 식량이 없어지면 큰 문제겠죠. 근데 하여튼 작업을 거의 못 하고 있는데 옥수수 완전히 다 GMO 사료입니다. GMO. 그걸 지금 먹이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한우 자조금위원회에서 또 한돈, 아니 빽돼지가 한돈입니까? 막말로 나 그게 가장 웃기대. 아니 우리나라 돼지는 우리나라 사람 뭐 머리카락도 흑색인데 하얀 돼지가 우리나라 돼지는 아니잖아. 유럽 쪽 이렇게 들어가갖고 다 결국 우리나라에 정착시킨 오랜 시간 지금 됐으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한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흑돼지가 진짜 한돈이잖아요. 근데 한돈이라고 하잖아요. 돼지 한돈, 우리 한돈. 그것도 막 자조금위원회 만들어 국가 보조금 받고 농민들 뭐 축산농가 이렇게 돈 내가지고 계속 방송에 떼도 됩니다. 오리도 그렇고 뭐 원희도 그렇고 유기농도 자조금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시장 다 사실 거의 100%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심각한 거짓말이죠, 솔직히. 세월호 사태도 여러분 그냥 딱, 그리고 그 이후로 좀 생각 있고 의식 있는 사람들 그냥 뉴스만 탁 봐도 알잖아요. 어디에 불났다. 그러면 왜 뭐 때문에 왔는가 그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거기서 죽는 사람들만 개죽음 당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 마블링 가지고도 얘기가 많이 있어요. 예, 그게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면 마블링이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뭐 특성에 맞는 기존의 뭐 지방하고는 다른 성분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소 몸속에 그 지방이 막 우리가 보면 소 작업할 때 지방을 다 버리잖아요. 근데 고기 속에 있는 마블링은 틀리다 이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제 교수들이 뭐 포럼 열어갖고, 포럼입니까? 뭐 이렇게 세미나 뭐 이렇게 이런 거 열어갖고 학술 세미나 이런 거 열어가지고 계속 발표하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이제 우리 국민들은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맞다고 이렇게 먹습니까? 근데 이제 알면서 속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물론 저희는 안 먹진 않겠지만 많이 먹어서는 위험한 식품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란 얘기예요. 모두 해봤어요. 농업도 그래요. 뭐 아까 제가 시설 여러분 가보시면 약을 얼마나 치는 거 아실 겁니다. 농민들은 알아요. 특히 여름에 뭐 오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도 먹잖아요.
양파즙을 담으면 소똥 냄새가 나요. 소똥 냄새. 양파즙에서. 그냥 소똥을 얼마나 뿌려야 되는가. 보성의 회천면에 가면 거기가 보성 유명한 녹차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거 제대로 활성화 해갖고 살 생각은 않고 쪽파를 이렇게 심어요. 그 논에다가. 그 쪽파 심을 때쯤 되면 돼지똥을 하도 많이 뿌려갖고 주변에 농가들 뿐만 아니라 관광 오는 사람 냄새나서 살 수가 없는 냄새나서. 축산 그 폐기물들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해양 투기가 금지되고 하니까 다 육지에다 버리고 하거든요. 퇴비화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여기도 지금 계룡 축산에서 거기는 정말로 제대로 발효시켜도 냄새는 안 나요. 냄새는 안 나는데 문제는 거기에 중금속들이 이게 성분들이 그냥 없어지냐 이거예요. 토양에 엄청나 뿌려대고 있거든요. 배농사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먹고 있는 제가 뭐 그 얘기했잖아요. 자연재배를 해보면서 다 밝혀진 사실이고 이거 뭐 일본에서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최소의 진실 책이라면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해봤거든요. 발효 실험을. 유기농하고 자연재배와 관행하고 이렇게 딱 오일을 만약에 수확을 해가지고 딱 상온에 뒀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썩는 게 이제 유기농이에요. 유기농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썩는 게 관행이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그 자연재배는 썩지 않고 말라버립니다. 자, 썩는 거하고 마르는 건 천지 차이죠. 마른다는 건 그냥 발효된다는 얘기예요. 질소가 들어간 것들은 다 썩습니다. 질소가 들어간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먹거리의 가장 문제점들이 이제 질소예요. 질소 과다. 단백질 과다. 말 그대로 질소가 단백질이죠. 고기 엄청나게 먹잖아요. 고기. 이게 암이나 이런 것들이 병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그런 것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미네랄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생산이 될 수가 없어요. 생산. 비료 주고 이렇게 농약 주고 해가지고 재배하는 농산물에는 미네랄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너무 약하게 있다는 얘기.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먹거리라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그런 것들이죠. 농업이 정말 천대받고 농업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세워야 될 게 농업이라고 합니다. 농업은 토대기 때문에 기초 아닙니까? 기초. 이 대지의 어머니인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대박치고 망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꼬라지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른 산업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농업을 무시한 결과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결과는 농업을 무시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관행처럼 비료 주고 퇴비 주고 농약 주고 이런 방식을 세울 것 같으면 아예 세우지 말아야죠. 좀 미안한 얘기 같지만 비료나 퇴비, 농약은 이 사이에서 다 퇴출되고 사라져야 할 것들이 원래는. 조용한 저는 자연재배가 하나의 또 혁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력으로 뭐 혁명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해본들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조용하게 아주 작은 것에서 혁명이 저는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벼농사를 해보면요, 뭐 화학비료 주면 한 늑섬 나와요. 근데 첫 해 자연재배 해보면 아무것도 이제 안 주는 거죠. 물만 잡아놓고 70% 정도의 수확이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해에는 조금 떨어져요. 이제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양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빨아먹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좀 떨어져요. 수확량이 한 두 섬 정도 떨어질까요? 두 섬보다 약간 덜 떨어질 겁니다. 근데 3년 되면은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식물이 이제 거기에 적응하다 보면은요, 자기 스스로, 이곳이 양분이 있고 없고, 정말 물이 있고 없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결정을 하고, 지 스스로 이제 살 길을 대해서 방향을 잡게 돼요. 3년 되면은 거의 습섬이 회복이 되고, 4년 정도? 4, 5년 되면은요, 그냥 늑섬, 무난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관행보다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어요. 송갈박사 농장에 가보시면 지금 10년? 그분이 한 10년 했겠네요. 거기 쌀은 같은 관행보다 더 많이 나온 쌀입니다. 아주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올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안 된다는 의식을 좀 갖게 되는 거고, 이제 두렵거든요. 어떤 전환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뭐 계속 피를 주고 뭐 농약주 했던 사람들 오늘 갑자기 아무것도 안 주면 이게 쉽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재배가 하나의 조용한 혁명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많이 지금 농업도 그렇고 도시에 계신 분들도 불안하잖아요. 미래 사회에 대해서. 그래서 먹는 문제에 특히 많이 예민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텃밭, 주말 농장을 이용한 텃밭 농사를 이제 도시분들은 권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먹는 거 보고서 재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농민들이 결국 농민들한테 썩 텃밭 농사, 도시 농업이 활성화 될수록 농촌의 농민들이 생산성이 그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농민들이 다 만든 거예요. 최고의 어떤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양의 승부를 걸고 안전성은 전혀 생각 안 는 겁니다. 이 결과가 결국 도시 농민과 소비자의 상생이 아니고 상극으로 합니다. 상극으로.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죽든 말든 자기가 별개라고 생각했던 건데, 실상은 미래 사회의 진짜 진정한 의식은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상생이에요. 상생. 나와 남이 결국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자기 스스로 잘 사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남이 잘 되길 바래요.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 저는 돼야 된다 생각해요. 아니 솔직히 속에서도 좀 시기 질투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억누르고 정말로 자기 자신을 하나하나 마음을 다스려 가다 보면 결국 남을 위하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저는 농사로서 보여주는 거죠. 결국 안전한 농산물 만들고 그 농산물을 먹고 소비자가 건강해야 되고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농민들이 만든 농산물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관계는 제가 보기엔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소비자들도 그동안 많이 속아줬잖아요. 그리고 그냥 농민이다 보면 동정을 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다 속아주고 동정해주고 좀 높은 값을 쳐서라도 사줬단 말이죠. 그런 대로. 그 전에 우리가 국내 농산물 애국심 발휘하자고 얼마나 호소하고 그랬습니까? 지금 먹히지 않아요. 솔직히 이제 글로벌 시대라 그러는데 하여튼 이게 먹힙니까? 아무렇게 농사 져놓고 우리 국내 농산물 애용해 주세요. 이게 소비자들이 들어주냐는 얘기예요. 이제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고 의식도 완전히 농민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진짜 어떻게 하면 나와 더불어 내 주변의 이웃들이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그런 것들을 또 요구하고 있어요. 자연재배 농사는 정말 편합니다. 특히 이제 과수를 해보면 제가 하는 게 뭐 있어요? 지금도 별로겠지만 한데 제가 그래서 이제 로컬하고 활동을 같이 하는 돈이 나오야지 편하기만 하면 되지. 옆에서 어머니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자연재배 농사법이 여러분들 욕심을 버리고 그냥 머릿속에 고정관념을 버리면 정말로 쉽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농사법이에요. 특히 이제 기농하신 분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안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요. 자기 속에 의식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관념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오히려 아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마음을 비우라고 이렇게 스님들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비운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실상 해보시면 어느 정도 좀 고통이 좀 따를 수밖에 없죠. 근데 나중에 이제 비우고 하다 보면 이제 편안해지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결국은
지속 가능한 삶들이 중요한 거죠. 지속 가능한 삶들이. 도시가 됐든, 농촌이 됐든. 요즘 음무론 관련해갖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음무론, 뭐, 좀 더 공부해오신 분들이, 음무론 관련해갖고 얘기를 많이 해야죠. 뭐, 캠트레일인가요? 캠트레일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공중에, 대한민국 상공에 뿌려지고 있는 알 수 없는 정체의 그 성분들, 구름들, 그러면서 상당히 날씨가 그저 뭐 완전히 좀 달라졌거든요. 미세먼지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확산이 돼갖고 지금 난리가 아니죠. 이게 과연 정말 음모인지 아니면 사실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올해 자연재배 관련해갖고 이렇게 페이스북 통해갖고 계속 방송하고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고 이제 자연재배 교육을 계속 할 겁니다. 좀 날씨 풀어지고 봄 되면은 현장 중심으로 해갖고 막상 이게 근데 하나도 바쁘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작년에도 한 3번 정도 했을까요? 3번 했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해놓고 그렇게밖에 못 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상하게 상황이 안 맞아 떨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이제 여러분들과 좀 같이 많이 접촉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질 건데요. 참 세상에 이렇게 딱 보면 물론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제가 보면은 자연재배가 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자연재배를 가지고 정말 자연재배를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자연재배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소비자들한테 아주 기발하게 감성적으로 접근해갖고 자기 물건 싹 팔아먹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솔직히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먹는 거 가지고 진짜 좋은 것만 해가지고 자연재배 전체 반의 대한민국 농업이 자연재배를 해가지고 다 그걸 먹는다고 하면 과연 어떤 현상이 정말 일어날까요? 먹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이제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뭐 농약이 들어가서 문제고 뭐가 어쩌고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학적 접근들이 과학이 어떻게 보면 정말 전 세계의 지금 큰 틀에서 하나의 이제 완전히 보편화가 돼버렸잖아요. 이 과학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은 과학적인 걸 원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논리를 원해요. 이 과학적인 논리가 성립이 안 되면 그냥 일단 부정하게 되고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농민들한테 특히 지금 치고 있는 모든 영양제 성분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으로 아마 연구를 해가지고 만든 것들이죠. 거기에 대한 지식인들이 이제. 그래서 그 결과가 일정히 나오긴 사실이에요. 나오는 건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실상 퇴보하고 있거든요, 퇴보. 그러니까, 딸기를 재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16가지 원소를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양액재배로.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병이 오고 오면 농약을 주고, 또 영양제도 위에다 또 뿌려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결국은, 참 맛이 일단 없어요, 맛이. 그냥 단순 맛이 나요, 단순 맛이. 그게 이제 문제예요. 수박도 그렇고, 참외도 그렇고, 지금 도마도 특히, 이게 왜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안 먹어주는가에 대한 생각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주기가 상당히 많이 짧아졌어요. 복숭아 주기, 포도 주기, 옛날에 길었거든요. 한 달 정도 갔어요. 한 달 정도 팔면은 다 팔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겁나게 짧아졌어요. 비교할 수 있는 먹거리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수입 농산물이. 체리, 오렌지 뭐 이런 것들, 바나나,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포도 이런 것들이. 그 사이를 파고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수입 농산물들이 그 오는 기간 동안 농약을 치고 이런 거 우리 소비자들이 모를 리는 없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근성이 근데 일단 없어서 못 먹는다 하잖아. 없어서. 뭐 없어서 못 먹는다 그러니까 그냥 먹는단 말이에요. 먹어보면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맛에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게 품질이지, 일종의 품질. 이게 우리나라 지금 과학적인 접근으로 계속 가면서 생겼던 병폐가 단순 맛이에요, 단순 맛. 그냥 단맛 정도의 맛이에요. 그렇다고 되게 당도가 높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제가 이게 자연재배를 자꾸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 맛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복합적인 감칠맛이 어떤 건지 알게 될 거예요. 여기 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에 어렸을 때 무나 배추를 먹어본 경험도 있을 거예요. 배나 이런 데. 무도 뭐 아시겠지만 상당히 당도가 높았어요. 당도. 배 정도의 당도가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감칠맛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농산물은 감칠맛이 있어요. 어느 농민이 그러더라고요. 흙 중에 가장 농사 짓기 어려운 게, 아니, 그 나쁜 땅을 뭐라고 하냐면 황토라고 하더라, 황토. 근데, 참,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황토가 가장 좋습니다, 황토가. 우리 익산이 지금 황토를 넘어서 완전히 적토에 가깝잖아요. 최고의 농산물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에요. 점질토보다 더 한 단계 더 높거든요. 근데 이제 물 관리가 문제가 되면 너무나 이게 어렵죠. 배수가 안 돼. 밀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흙이 갖고 있는 그 성분들이 밀도가 너무 강해요. 그리고 압이 정말로 강합니다, 압이. 이 식물은요, 삼투압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뿌리에서 전기와 관련된 압을 통해 갖고 주고받고 오는 거 양분을요. 내가 약하면 뺏기는 거고, 내가 강해야만이 상대방에 있는 흙 속에 있는 그 양분들을 빨아 당길 수가 있는데, 그 압이 가장 강한 게 황토예요, 황토. 근데 지금 그 과학적 접근으로 계속 이렇게 방식으로 가면은 지금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토경재배를 이제 외면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농가들도 그렇고, 그냥 국가에서 자꾸 그런 방식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권하고 있고, 보조금을 그런 방식을 요구하고 있고, 양액재배. 논산 딸기가 지금 양액재배. 논산 딸기의 이미지가 다 완전히 작살나고 있어요. 맛이 없습니다, 맛이. 물론 양액재배에 정말 기술 좋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실력이 있다고 하대요. 저도 뭐 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직 논란이 있으니까 많이 문제가 되긴 돼요. 화학적인 분자식이 같다는 이유로 결국은 똑같다 이거예요. 토양 속에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이나 뭐 화학적인 뭐 이런 것들, 화학 성분이나 결국은 같다고 이제 이렇게 토양의 화학 성분이나 질소, 질소를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양액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비료 성분의 화학식이나 똑같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있거든요. 결론이 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양액재배를 폐액 같은 걸 버리고 이렇게 농로에다 버리면 거기에는 송사리 한 마리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한 마리 있지가 않아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결론인데 그 어제 그 누구야 정명채 우리 지금 명예농업시장 익산에 그분이 참 하신 말씀 기억이 남는 것도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 지금 평야지대 전주나 김제, 익산 이런 데가 원래 조선시대만 놓고 봐도 풍요로웠잖아요. 부안도 그렇고 바다도 있고 넓은 평야도 있고.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
이게 문화가 먹거리부터 시작해 문화가 풍족하니 이게 먹거리가 풍족하다 보니까 문화가 융성하고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산골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산에 살았던 사람들 완주 예를 들어보 완주. 완주가 그 전에 우리 제 익산의 경계가 이제 옆에 바로 좀 가면 완주인데 거기서 이사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농토를 보고 평야를 보고 익산에. 그때 당시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산골에 논이 어디가 있어요. 먹고 살고 배고 굶어 죽고 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분들이. 그때 당시는 투매 산골이라 했잖아요. 투매 산골에 이 사람들이 뭐가 있었어요. 진짜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자연에서 뭐 채취하고 뭐 이렇게 하고 아둥바둥 그냥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는 이런 전주나 김제, 익산 이런 데는 상당히 풍요로웠어요. 집도 보면은요, 여기는 시골집 보면 보통 한 200평 넘어요. 익산 같은 경우. 논산이나 이런 데 산골로 들어가면 100평, 150평 그래요. 작아요, 작아. 근데 이제 역으로 지금 거꾸로 돼버렸어. 거꾸로 이제 지금 사이가. 오히려 완주나 이렇게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웠던 지역이 오히려 한우나 지금 뭐 연락 로컬 푸드도 그렇고 오히려 그 환경을 역으로 이용해갖고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완전히 거기다 더 융성하고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지금 평야를 갖고 있는 지역은 태보하고 있는 태보. 익산에 지금 익산이 대표적인 곳이에요. 익산. 제가 지금 먼 얘기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 것 같은 모르겠는데 계속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지금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시대가 지금 과거는 완전히 이제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니. 벼농사 중심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지금 뭐 수입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WTO에서 또 한정 지금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일단 제가 앞으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명채 그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뀌긴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괴산 같은 경우, 제가 괴산도 좋아하는데, 괴산이 유기농이 활성화 된대요. 그래서 한살림인가, 아니, 어디죠? 거기? 흑살림, 그 다음에, 또 어디죠? 그 유기농 단체가 나온 데가, 태동된 데가 거기 괴산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남미연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농협이 지역 농업에 대한 고민을 해갖고, 벼농사에서 탈피를 해갖고, 옥수수하고, 아니, 콩농사죠, 콩농사. 그 다음에 감자농사, 뭐, 옥수수. 완전히 잡곡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갖고, 대표적으로 완전히 농협을 변화시킨 한 예입니다. 근데 평야지대에 있는 농협들은 그냥 지금도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것들이, 먹여 살려줬거든요. 기반이 돼갖고. 제가 보기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데가 이제 평야지대. 국민들이 밥도 그러죠. 밥. 요즘 식량이 계속 남아도는 이유가 물론 수입쌀도 원인이 가장 크겠지만 안 먹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밥 먹어요? 한 끼나 먹나 집에서 정말? 밥 해갖고 잘 먹지도 않아요. 대부분 그냥 식당에서 먹고 말지. 근데 어떻게 냉정히 얘기하면 밥맛이 없어요. 밥맛도. 이것을 제가 어떻게 아냐면 자연재배를 해보면 알아요. 자연재배를 해보면 일반 쌀하고도 완전히 밥맛이 차원이 달라요. 밥만 먹어도 밥을 먹을 수가 있을 정도로 간이 배겨 있습니다. 자연재배. 자연재배 쌀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컵에 넣고 물을 버으면 술이 되면서 식초가 됩니다. 근데 화학비를 준 것들은 어떻게 되냐? 썩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썩은 농산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썩은. 제가 뭐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금 계속. 썩은 농산물. 도매시장 옆에 가보세요. 썩은 냄새 나는가 안 나는가. 그게 바로 비료 때문에 비료. 그러니까 자연재배를 하게 되면 특히 비료 공장 이런 기업들, 농약 만드는 기업들이 사라져야죠. 근데 사라지겠어요, 지들이? 이게 말 그대로 기득권인데, 지금 기득권. 적폐를 떠난 하나의 기득권이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쉽게 물러나겠습니까? 결국은 세상은 기득권과 이제 앞으로 싸움이죠. 기득권과의 싸움.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농업도 다. 그러니까 완주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해보면 거기가 과거에는 정말로 살기 힘들었던 지역이에요. 쌀농사가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산골에.
근데 그분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제 악조건의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소를 키우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집집마다 그 축사가 다 있고 소가 다 소로 다 키워요. 소. 다 부자들이 돼 있지 부자들이 완전히 지금. 그리고 이제 거기 지역의 환경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로컬 푸드 1번지, 기농기촌 1번지를 만든 거예요 완주가. 그리고 환경이 좋아요. 산도 있고 산세가 있어갖고 익산은 평야가 뭐 저쪽 웅푸에 금강을 끼고 있고 함나 쪽 성당 용안 다 산세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깊은 산은 모든 약속 변해버렸나. 평야 중심이라고요. 평야 중심. 그럼 이 평야 중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산이나 춘포 이런 넓은 평야를 결국 벼농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을 바꿔야 되죠. 예, 참 이런 것들을 농정부에서 기획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시범사업으로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시범사업으로 자연재배 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배한 원칙을 지킨 농가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원칙을 지킨 농가들은 익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 수매를 하고 그 좋은 쌀은 아이들 학교급식에 다 넣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있는 유기농 농산물들이 진짜 현장에서 생산하는 걸 보면은 정말로 말이 안 되네요. 말 그대로 인증을 받은 거지만 오히려 집밥 먹이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학교급식을 하는 농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이 법과 제도 갖고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의 양심을 통제한다는 건 법과 제도로 안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의 양심에 자기 자신의 신앙 갖고도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데 이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완전히 부정부패로 다 썩어가고 있는 신앙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양심을 스스로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 자가하는 거죠, 스스로. 이 완주가 참 부러운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거기 행정하고 하여튼 농민들하고 잘 협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농기촌 많이 오고 있죠. 인구도 뭐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떤 희망을 갖고 있고 농가들이 우리 익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전환을 하면 돼요. 그리고 한동현 의원님 오셨는데 참 제가 95년도 여기 도농 통합할 때 3기로 정말 시청이나 이런 것들 행정타고 왔더라면 거기에 신도시가 생겼을 겁니다. 앞으로 올해 뭐 신도시 아니 뭐 시청 관련해갖고 그 자리에 진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구 익산군의 그 군민들은 과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득권의 문제예요. 안 놔주죠, 안 놔줘. 이러다고 시청 빠져나오면 남정동 일대가 뭐 결국 또 구도심 되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또 시대적 흐름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익산이 너무 성장 중심의 그 어떤 발전 이런 것만 지금 보고 온 거예요. 어떤 질적인 성장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추구하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거라고 보고요. 솔직히 시청 이런 거 좀 낮았으면 좋겠어요. 외곽으로 좀 나올 수 있게끔. 외곽으로. 굳이 뭐 3기 아니더라도 약간 외곽으로. 그래갖고 외곽에 좀 트이고 그 경관 좀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많이 확보해서 정말 민원인들이 진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널널하고 그런 곳에 시청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시내 한복판에 그거 만든다는 게 글쎄요. 그쪽에 있는 시민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정말 안타까운 게 도시 중심에 모든 그 의원들이 뭐 농촌의 의원들이 계속 지금 줄고 있잖아요. 비율로 봐도 물론 이제 농촌 의원들조차도 요즘 뭐 농업에 농업 예산 삭감하는데 그냥 동조하고 앞장서고 있지만 다 도시 중심의 예산으로 지금 편중되고 있는 이것도 심각한 겁니다. 말로만 뭐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살려 돌아온 농촌을 만들겠다 국가에서 말로 하지 말라는 얘기 말 백날 해봤자 역사에 어떤 진짜 과오만 진짜 역사에 잘못된 것만 기록되는데 진짜로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못 가는 이유가 아직 그거예요. 농업이 지금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농업만 정말 올바로 세우고 토대를 제대로 구축을 한다면
선진국에 저는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도 솔직히 많이 깨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조직화하고 있고, 물론 이제 서로 요즘은 협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처럼. 나만 살겠다고 하면 과연 사라지는 시대인가 아니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같이 이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꾸 법인도 만들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막 해보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초창기에 보니까 농민들이 무슨 경영을 해봤어요. 뭐 농사만 짓고 했던 분들인데 변화되고 있고, 농협도 마찬가지예요. 농협도 많이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농협이 해왔던 병폐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농협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월급도 많이 깎아야 된다 생각해요. 농협 조합장 월급부터 시작해갖고 전무 최소한 30% 이상 깎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이제 익사는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고 얼마든지 성장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가만히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리고 그 토대가 다 구축이 거기에 원료 농산물을 넣을 수 있는 원자재 농산물을 넣을 수 있는 토대가 완전히 구축이 돼 있. 그걸 이제 조직화해야 되죠. 농민들. 거기에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농가들을 조직화하고 그걸 현장에서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쓸만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하면은 식품 수도로서 정말 가는 겁니다. 익산이. 식품 수도의 뭐 1번지 익산 뭐 이렇게 타이틀 잡아갖고 전 세계 정말로 전 세계인들을 비교해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저는 하여튼 제가 느끼는 게 많이 있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들. 그 함나의 장정마을 같은 경우 거의 완전히 뭐 그냥 공장이 하나 잘못 들어와갖고 전체 주민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거의 모든 주민들이 그냥 죽거나 지금도 암에 걸려갖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재철 위원장님 아는 형님인데 농민회 했던 형님인데 그분이 외롭게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농민에서도 개입을 않고 있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뭐 어제 물어보니까 그 요구가 있어야 개입한다는데 도대체가 뭔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농민회 간부들도 그렇고 이게 다 자기들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이게. 같이 살 생각을 안 넣는 거예요 지금. 말로만 하고 있는 거, 머리만 발달되어 있는 거, 머릿속에 어떤 언변만 가지고 형식만 취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뒤로는 자기 입속만 채우면 끝난다는 이런 생각들. 제가 뭐 얼마나 떳떳하게 뭐 여러분들 앞에 자꾸 그냥 그런 정치적인 관련해 갖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 뭐 그렇게 살진 않습니다. 남들처럼 뭐 그렇게 추접스럽게 살았다고 보진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우리가 경제적 어렵고 힘들 때 많이 있었죠.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사람이. 그래도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자연재배를 기반으로 해서 자연재배를 살리고, 좀 경제적 어려움이 좀 있다 치더라도 정말 이것만큼 꼭 가지고 가야겠다. 자, 제가 주장하는 말, 이 조국에 우리는 머문 밥값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똥을 싸질러 대기 위해서 온 게 아니죠. 근데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이 똥을 싸질러 대다가 그냥 인생을 거의 대부분 그냥 종치고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안타까워. 그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조국에 우리가 이 머문 밥값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고, 진짜 저는 제가 항상 주장했던 얘기지만, 근본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우리가 산업으로 치면 농업은 근본이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딱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뀌어갖고 딱 토대가 새롭게 구축이 딱 되면, 어느 순간에 또 변화의 물결이 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년에 박근혜 정부 과감하게 촛불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사회를 새롭게 이제 만들어 가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나와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통일이 멀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통일이 저는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통일은 조선의 통일을 떠나서 전 지구적인 통일, 그 다음에 전 우주적인 통일이 될 겁니다. 약간 그 우주적인 통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실지는 몰라도 다 사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변화가 온다는 얘기예요. 우주의 변화, 아주 큰 변화가. 결국 우주의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의식의 변화가 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천지개벽 들어보셨죠? 천지개벽. 천지인이 결국 다 개벽된다는 얘기예요.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다 열리고 새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미래 사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지금과 달라진 그런 세상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물리적인 통일이겠어요? 뭐 조선의 물리적인 통일 뭐 중요하죠. 근데 정말 크나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통일이 우리 인간의 내면의 모순적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통일이 아마 될 거라고 봅니다. 가난한 자하고 부자하고 물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돈이 바로 그냥 진짜 그냥 하나의 종교가 되고 물질이 되는 세상인데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뭐 힘들어하죠. 서민들이 특히. 근데 도시 그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밥 세끼 먹는 거 외에 별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돈이 정말로 풍족하게 있고 하면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서 좋긴 좋을라나요? 근데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고민할 것 같은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갖고 이런 거 말고 하여튼 좀 익산이 역동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자연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역동적인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존 세상과는 좀 다르게 마음 편하게 좀 진짜 우물 밖에 나와서 우물 밖의 세상을 다 보면서 역동적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자연재배가 충분히 그렇게 아마 이끌어낼 거라고 봅니다. 아이고 우리 시아이 영수님 오셨네. 정룡님도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아 일해야 되는데 지금 로코 관련 일해야 되는데 지금 추워갖고 일을 못하고 있네 지금. 판넬도 붙이고 해야 되는데 용접하고 빨리빨리 일을 좀 진행시켜야 되는데 지금. 아 우리 지원 회장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언제 한번 제가 찾아뵈야 되는데 한번 오십시오. 그리고 막 익산에도 오시고 제 광주에 성관박사도 한번 가보고 나름대로 진짜 전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뭐 문당리라는 그 조그만 리에서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진짜 유기농업을 완전히 마을 전체가 다 한다는 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데가 조명이 안 되는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사이에서. 저는 그 송광일 박사가 뭐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뭐 그냥 형님 동생 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다른 분들이 좀 시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송광일 박사에 대해서. 근데 참 그거 보면 좀 속이 시야가 좁지 않냐 이렇게 제가 보는데 송광일 박사님의 그 핵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우티베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논리를 결국 전개하고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일본의 자연재배 하시는 분들 대부분 논리가 별로 없어요. 논리. 그냥 신비주의에 가깝다고 해요. 자연재배 역사는 되게 길다고 그래요. 한 70년의 역사를 지금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70년의 역사를 지녀도 송광일 박사한테 논리적으로 해갖고 이 송광일 박사님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없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그 뛰어나다고 하는 그 박사들, 뭐 하여튼 이상한 그 논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장을 하고 하는데 결국 송광일 박사님한테 다 딸리더라고요. 이게. 그분이 그런 자연재배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런 논리를 만들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솔직히 대단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대한민국 사회는 자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자기가 지금 능력이 있거나 하면 그 사람들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전라북도가 특히 정치권이 그러죠. 키우질 않아요. 잘못해서 못 키웠는 것 같지는 모르겠지만 키우질 않아요. 키우질. 그냥 무조건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 끌어내린 결과가 다 같이 피해를 보는 거죠. 일단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